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석 교수님 연구실 소속 IT공학과 이공학과 박종현이고 제가 진행한 연구는 레프레센테이션 스페이스 관점에서 딥러닝 모델들의 레귤라이제이션을 가했을 때 캘리브레이션과 로버스니스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레프레센테이션 스페이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레귤라이제이션을 가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딥러닝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실 레즈넷이나 비전 트랜스포머 같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먼저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인풋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피처 익스트랙터랑 이렇게 뽑아낸 피처를 바탕으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클래시파이어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4by 224by 3짜리 텐서가 모델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피처 익스트랙터는 레즈넷 50의 경우 2048차원짜리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해내고 이렇게 추출해낸 피처 벡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평가하는데 크게 accuracy랑 calibration, adversarial robustness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요. accuracy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먼저 calibration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calibration이 뭐냐면은 어떤 모델이 몇 %의 확률로 예측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데이터가 그 예측한 컨피던스와 얼마나 accuracy가 일치하는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이 각각 50%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예측을 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바로는 한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맞고 한 2개 정도는 틀릴 것으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만약에 예측 50%로 예측을 했는데 모두 다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델들은 굉장히 언더 컨피던스한 거고 만약에 다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델은 오버 컨피던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L 2017년에 되게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모델들이 굉장히 오버 컨피던스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넷 같은 되게 오래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80% 정도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액큐러시가 80%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는 80%의 컨피던스로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의 액큐러시를 까놓고 보면은 한 30%나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로버스니스는 뭐냐면은 이런 정상적인 판다 이미지를 모델에 주었을 때는 그냥 판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 로스를 기반으로 되게 작은 노이즈를 주게 되면은 원래는 판다라고 정상적으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노이즈를 추가를 해놓고 다시 모델을 주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판다인데 모델의 예측은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니스한가를 측정하는 어드버서리얼 로버스니스라는 평가 지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귤라이제이션인데 레귤라이제이션은 그냥 트레이닝 기법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레귤라이제이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하드 레이블이 아니라 소프트한 레이블을 사용하는 레귤라이제이션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러한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하는 레귤라이제이션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일단 믹스업 같은 것은 대표적인 예로 이제 많이 거론이 돼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킬 때 두 가지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cat 1, 도그 0 이렇게 줘서 cat 이미지만 주게 되는데 믹스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cat 이미지랑 도그 이미지를 약 일정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미지를 주고 이 레이블도 그 섞은 비율대로 줘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런 레귤레이션 왜 사용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표, accuracy뿐만이 아니라 calibration도 좋아지고 adversarial robustness도 모두 다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accuracy는 그렇다 쳐도 calibration과 adversarial robustness가 둘 다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 기존 연구에서 이걸 설명하기로는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델들의 피처들이 조금 되게 넓게 분포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오버 컨피던트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반면에 이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은 모델들이 서로 되게 밀집돼 있으면서 오버 컨피던스를 줄이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그래 캘리브레이션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드버서리 어택을 가했을 때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파란색으로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던 게 노이즈를 가하니까 뭐 초록색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뭐 피처들의 분포가 변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디시전 바운드리에서 피처가 더 가깝게 분포했기 때문에 오히려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어드버서리 어택이 오히려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는 논문은 없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representation spa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모델이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representation space는 뭐냐면은 이런 피처 벡터가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2048층까지 되는 굉장히 고차원 공간이라서 분석을 하기가 힘든데 이 representation space를 뭐 2차원으로 줄이고 클래스를 1000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로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줬을 때 여기에 점으로 찍히는 게 이 피처 벡터고요. 이 색깔은 각각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피처들이 되게 레이디얼하게 분포하고 디시전 바운더리 역시 콘 형태로 이렇게 레이디얼하게 분포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모델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큰 로직 값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로직 값이라는 게 피처 벡터랑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의 웨이트 벡터의 닷 프로덕트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처 벡터가 특정 웨이트 벡터와 얼마나 잘 얼라인 되어 있냐를 기반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 벡터와 이 뭐 웨이트 벡터가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피처 벡터가 어떤 웨이트 벡터와 가장 코사인 시메트리가 낮은가를 기반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컨피던스 컨투어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컨피던스 값이 결국엔 또 로직 값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로직 값을 또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피처의 벡터의 놈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테스트 센터에부터 코사인 시미리티를 조금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꼭 컨피던스한 피처가 컨피던스가 낮아지도록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의 그레디언트 방향을 보면은 이 로스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게 되냐면 이 로직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후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로스가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로스에 대해서 이 로직 값은 컨벡스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로직 값은 피처 벡터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결국에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놓고 보면은 로스 값에 대해서 피처 벡터는 컨벡스합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에 대해서 글로벌리 미니멀한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레이디얼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2차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뭐 분포를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고차원 공간으로 가면은 이 분포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분석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저를 할 거냐?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피던스 값이 이 코사인 시미리티랑 이 피처의 노름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피처의 RMS랑 이 미니멀 로스 포인트와의 코사인 시미리티를 기반으로 이 피처들의 분포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측정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트레이닝 기법이 아니라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한 트레이닝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피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우선 두 가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피처의 RMS 값이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코사인 시미리티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피처 RMS가 왜 감소를 하느냐? 이 일반적인 트레이닝 기법에서는 하드 레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로직 값이 굉장히 큰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처 벡터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 반면에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로직 값의 간의 편차가 낮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로스가 가장 낮은 지점이 원점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 값이 가장 낮은 지점을 향해서 웨이트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처 벡터들이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원점 근처에 분포해서 RMS가 작아지는 거고요. 네. 코사인 시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들었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하드 레이블을 사용한 경우 RMS가 크기 때문에 코사인 시메트리가 좀 적더라도 높은 컨피던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프트 레이블은 RMS가 워낙 작다 보니까 코사인 시메트리가 높지 않으면 높은 컨피던스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왜 좋아지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로직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피처 벡터가 뭐 t배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직값을 변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템퍼처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에서 사용하는 식과 비슷해서 캘리브레이션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드버서리 로버스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피처 벡터가 그 로스가 가장 미니멀한 지점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로버스트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전반적인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캘리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는 템퍼레처 스케일링과 같은 이유로 RMS가 작아지기 때문이고 어드버서리 로버스니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반적인 미니멀 로스 포인트와의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질문할 사람? 해야 되는데?